근래에 들어서 통역사라는 직업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 높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뭐 봉준호 감독님의 언어 아바타라고 불리는 차룬채 님도 그렇고 얼마 전에 또 유퀴즈 온도블록에 또 이렇게 임종영 교수님 국제회의 통역사님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아무리 통역사라는 직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통역사라는 분들은 어떠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일까요? 통역사라는 직업을 한 단어나 한 문장으로 설명하기 너무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일단 국제회의 통역사라는 것은 여러 가지 종류의 통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통역사들을 말하는 거고 인하우스 통역사와 프리랜서 통역사 이렇게 둘로 나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리랜서 통역사 같은 경우는 정말 개개인이 하기에 따라서 다양한 일을 할 수 있고 통역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뭐 국제 행사 MC를 한다던가 방송을 한다던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인하우스 통역사 같은 경우에는 정부기관이나 기업에 소속이 되어서 이제 그 일을 전담으로 맡아서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방금 그 되게 여러 가지 통역을 할 수 있는 직업이 국제회의 통역사라고 하셨는데 어떠한 통역을 하는 걸까요? 통역의 종류는 많이들 동시통역사라고 부르시는 그게 동시통역은 이제 부스 안에 들어가서 국제회의를 통역을 하는 거라서 정말 연사가 말하는 것과 동시에 듣고 동시에 다른 언어로 통역을 하는 게 동시통역이고 근데 동시통역은 국제회의 통역사가 하는 여러 가지 통역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리고 순차 통역 같은 경우에는 연사가 말을 한 다음에 잠깐 퍼즐을 주면 통역을 하고 노트를 했다가 통역을 하고 또 연사가 말을 하고 또 잠시 포즈하면 그때 통역을 하고 이렇게 이어서 순차적으로 하는 게 순차 통역이고 근데 요즘에는 워낙 다양한 형태들이 새로 생겨나고 있어서 뭐 방송 통역도 있을 그쵸, 수가 그쵸. 있고 더빙도 하기도 하고 더빙까지 하세요? 네네. 와, 목소리로. 네네. 네. 얼마 전에도 했었어요. 네. 그러기도 하고 또 국제 행사에서 MC를 네. 영어로 하기도 하고 네. 정말 다양한 일을 하죠. 그러면 통역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정도면은 난 영어에 좀 자신이 있어. 이러면 그냥 이렇게 시도를 해봐도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스킬이 필요한 건지. 잘 아시겠지만 일단 한국에서 국제회의 통역사로 일을 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국가 공인 자격증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통번역 대학원 졸업장이 자격증처럼 간주가 되어요. 그러다 보니까 통번역 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2년 과정을 수료를 하고 이제 졸업시험을 통과를 하는 것이 가장 정석인 방법이죠. 졸업시험. 네. 근데 그러면 이렇게 그냥 어떻게 레지스터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원을 하면은 다 받아주는 건지 아니면 그 지원 과정에서도 뭔가 이렇게 과정이 있는지. 네, 입학 시험도 사실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요. 영어를 잘하는 거는 사실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언어를 잘하는 거는 통역을 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스킬 중에 하나일 뿐이죠. 안타깝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해당 언어가 능숙해야 하고 그래서 그 언어 능력을 평가하는 과목도 있고 그 외에도 논리적이어야 하고 또 분석도 할 수 있어야 하고 연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내가 잘 듣고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논리를 또 파악해야 하니까 그런 논리력, 분석력 또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하니까 그런 기본적인 상식이라던가 이해력, 종합 분석력 이런 것들을 다 평가하는 시험 항목들이 많아요. 입학 시험에 학교마다. 네. 그러면은 이게 알기로는 좀 서울에는 한 4개 정도 학교가 이렇게 대표적으로 있는 것 같은데 그럼 학교들마다 다 똑같은 시험을 보나요? 다 이렇게 통역을 보고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은 어떠한 시험을 치나요? 학교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물론 제가 다 경험을 해보진 않았지만 학교마다 커리큘럼이 조금씩 다르고 그리고 동시 통역을 할 수 있는 과정과 그렇지 않은
동시 통역을 하지 않고 순차 통역과 번역을 하는 과정으로 나뉘는 학교도 있고 아, 네. 아니면 아예 입학할 때부터 번역과 통역을 아예 나눠서 입학하는 학교도 있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입학 시험이 조금씩 과목이 다른 것 같아요. 아, 학교들마다 커리큘럼이 네, 다르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방금 나왔지만 그 통대를 들어가기 위해서 저는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통역 대학원이니까 내가 들어가면 통역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시험 과목에 통역이 이미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개인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보통 이렇게 어느 정도의 기간을 들여서 준비를 하시나요? 그건 정말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몇 년씩 준비를 하시기도 하고 아예 올인해서 시험 준비만 하시기도 하고 근데 어떤 분은 뭐 한번 시범 삼아 한번 시험을 볼까 하는 마음에 맞아요. 봤는데 맞아요. 덜컥 입학을 하기도 하고 그건 너무 아름다운 네, 시나리오인데요. 네. 그런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케이스 바이 것 케이스. 같아요. 근데 통역 시험을 보긴 하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통역을 예상을 하는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떻게 그 양 언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준비할 때부터 한국어를 듣고 영어로 바로 하는 연습이나 그럼 영어를 듣고 한국어로 역으로 바로 하는 연습에 굉장히 익숙해져야겠네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연습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익숙해지진 않았지만 한국어 기사를 겸손하십니다. 한국어 기사를 네. 이제 듣고 영어로 네. 말해보는 연습을 하고 또 반대로 영어 기사를 듣고 한국어로 옮겨보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뭐 같이 뭐 파트너 이런 식으로 네. 해가지고 그럼 한 명이 읽어주고 그럼 그거를 반대 언어로 이렇게 네. 바꿔서 하는 그러면 이건 약간 순차 통역 같은데 그럼 동시 시험은 안 보나 봐요. 입학 시험 때. 입학 때 아마 동시 시험을 보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네. 네네. 그리고 입학해서도 바로 동시 수업을 하진 않고 순차 네. 통역부터 먼저 한 다음에 네. 아마 동시 반으로 이렇게 시험을 봐서 진급을 하는 학교도 있고 네. 또 2학년 때 네. 2학년 올라가서 동시 과목을 시작하는 학교도 있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동시는 아무래도 순차보다 좀 스킬이 많이 필요해서 동시에 뇌를 쪼개는 연습이 필요하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도망치고 싶어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네. 처음부터 하긴 좀 어렵고 네네. 순차 통역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 이제 익숙해질 때쯤 네. 동시 통역을 배우게 되는 거죠. 같은 경우는 가물가물한 기억을 되살리자면 가장 처음 그런 학원에 가서 수업을 들었을 때 3시간짜리 수업이었는데 1시간 반 만에 1시간 반 지나면 휴식 시간이 있더라고요. 도망 나왔어요. 아니 뭘 할 수가 없어.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그러고 네. 저도 좌절 많이 했었어요. 저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아예 영어에 자신이 없거나 네. 영어를 내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통역사에 도전하진 않거든요. 네, 그쵸. 다들 이제 영어에 관심이 있고 영어를 못하지 않는다고 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통역에 도전을 많이 하시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시험을 준비하는 학원에 모인 사람들 전부 다 영어를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나는 이걸 듣긴 들었는데 한국어로 말을 하려니까 입이 열리지가 않고 또 반대로 한국어로 분명히 다 들었지만 맞아요. 이걸 바로 영어로 옮기려고 하니까 그게 너무 어려웠어요. 전환이. 근데 옆에 계시는 다른 분들이 너무 잘 하시는 걸 보고 난 아니구나. 되게 많이 좌절했었어요. 그러면 하루에 뭐 몇 시간 정도나 이렇게 투자를 하셨을까요? 시험 준비하시면서, 입학 시험 준비하시면서. 처음에는 이제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하루 종일 할 수는 없었지만 이제 졸업하고 나서는 그 입학 시험 있기 전에 한 몇 달간은 거의 하루 종일 시험 준비했던 것 같아요. 네, 학원에서 파트너랑 같이 수업 듣고 네. 또 수업 끝나고 나면 연습하고 연습하고 또 혼자 공부도 하고 거의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한 몇 달은 하루 종일 했던 것 같아요. 거의 고시생 수준이라고 맞아요. 자주 하기도 하죠. 네, 네. 통대고시. 통대고시. 네. 그러면은 그렇게 어렵게 들어가셨잖아요. 그럼 보통 지문은 뭐 뉴스 같은 지문 그렇게 하는 건가요? 뉴스 지문을 하나요? 뭐 어떤 컨텐츠를 주로 연습을 하시나요? CNN 틀어놓고 설마 처음부터? 연습을 하긴 하죠. 아, 네, CNN 네. 뭐
BBC 등등 온갖 종류의 네. 해외 언론 미디어 소스를 다 듣기도 하고 네. 근데 통역대학원에 입학하시면 아마 연설문을 가장 많이 하실 거예요. 연설문. 국제회의 네. 통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네. 연설문을 주로 하는 거죠. 네.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러시면은 이제 좀 궁금한 게 그럼 직접 이렇게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렇게 이런 어려운 통역 고시를 거쳐서 이제 입학을 하게 되는데 입학을 하고 나서는 이미 통역을 공부했단 말이죠. 그러면 더 할 게 남아 있을까요? 뭐를 더 주로 가르쳐 주실까요? 대학원에서. 근데 학원에서 연습을 했던 건 네. 빙산이 일각일 뿐이죠. 아주 짧고 아주 이해하기 쉬운 네. 그 조금만 아주 짧은 분량만 네. 이제 이것이 통역을 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짧고 이해하기 쉬운 정도만 연습을 하기 때문에 네. 입학을 하고 나면 이제 네. 본격적으로 각종 여러 가지 전문 분야의 텍스트를 가지고 연습을 하죠. 그래서 실제로 그 해당 네. 분야의 사람들이 말을 하는 네. 전문 용어부터 시작해서 네. 회의에서 예를 들어 뭐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는 네. 내용이라던가 아니면 뭐 연설문이라던가 연설문. 네, 그런 것들로 연습을 하죠. 그럼 그 연설문도 분야에 따라 되게 다를 텐데 뭐 그럼 월요일 날은 안보했다가 그 다음 날에는 뭐 FMC 뭐 회의록 같은 그런 걸 자료로 하기도 하고 뭐 수요일 날은 또 대통령 연설문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매일매일 이렇게 주제가 바뀌는 걸까요? 네, 네. 통역 수업, 번역 수업 네. 여러 가지 과목이 많은데 이제 네. 그때 매주 아마 주제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뭐 경제, 안보, 네. 외교, 과학, IT, 자동차, 아유. 보험, 예술, 산업. 네, 진짜 끝이 없는 입학 시험 준비할 때는 입학 시험이 제일 어려운 줄 알았는데 막상 들어와서 보니까 끝이 아니었더라라는 깊은 맞아요. 교훈을 얻었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좀 궁금해지는 게 진짜 이렇게 정말 통역 고시를 진짜 이렇게 다 해치고 그리고 정말 나중에 졸업시험 같은 경우는 7분, 8분 이렇게 순차 통역 이렇게 막 틀어주시잖아요. 그거를 중간에 끼어들 수도 없고 다 이거 노트로 적었다가 그 다음에 발화를 하는 그런 어려운 과정을 거치는데 그럼 이쯤 돼서 좀 궁금한 게 외람된 질문을 그러면 이렇게 인고의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금전적인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취직은 또 어떻게 되는지 왜냐면 요즘에 문과생 분들이 되게 힘들어 하신다고 들었어요. 왜냐면 좀 더 이렇게 이과를 좀 선호하는 시대로 조금 변화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언뜻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통역대학원 하면은 진짜 문과의 끝판왕 같은 느낌인 거죠. 왜냐면 언어만 계속 파고드니까요. 언어랑 여러 가지 지식들을 같이 파고드니까요. 그러면 이 대가가 어느 정도 그리고 취직은 좀 잘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취업난 시대에 잘 되나요? 인하우스하고 프리랜서하고가 좀 다를 것 같은데 이제 인하우스 같은 경우에 어쨌든 그 회사 또는 뭐 정부 기관에 소속이 된 직원이기 때문에 그 회사의 연봉 체계에 따라서 정해질 것 같고 근데 이제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정말 자기 하기 나름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워라밸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일을 조금 줄이더라도 삶의 퀄리티를 추구하실 테고 또 일에 욕심이 많으신 분들은 일을 열심히 많이 부지런히 하시게 되면 또 소득은 또 올라갈 테고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많아요. 너무 정해져 있는 평균이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그러면 취직률은 어떤가요? 보통? 취직률은 꽤 높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힘든 시험을 통과해서 입학을 하지만 졸업을 모두 다 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졸업 시험 통과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한 해 배출되는 통역사의 수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졸업 시험을 통과를 하고 나서 이제 취업이 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진 않고 이제 그렇지만 이제 보통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는 거는 또 다른 문제겠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 취직할 때 남들이 겪는 것처럼 그 취준생의 기간을 좀 거치긴 하겠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전문성을 인정받는 직업이니까
보통 진짜 취직을 못했다라는 분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100%? 네, 거의 그런 것 같아요. 거의 그런 것 같아요. 거의 한 음. 10년 넘은 것 같은데 10년이 훌쩍 넘었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네, 근데 진짜 매년마다 100% 취업 아니면 정말 의지가 난 처음부터 프리랜서 할 거야라는 분은 진짜 프리랜서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인하우스를 먼저 시작을 해보고 싶어라는 분들 중에서는 취직을 못했다라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약간 찾아봤었는데, 인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기업은 제가 잘 몰라서 사기업 같은 경우를 조금 물어봤었어요. 지인분들한테 좀 물어봤더니 조금 4천에서 5천 정도? 이게 엔트리 레벨. 예, 딱 이제 졸업하고선 처음 이렇게 입사를 할 때는 사기업 기준으로는 한 4천에서 5천 정도 받는다고 들었어요. 근데 프리랜서 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국제회의 동시 통역하시고 뭐 순차 통역 회사에 이렇게 잠깐 가셔서 회의 순차 통역하시고 그러면 정말 이거는 네, 일하시는 만큼이라서 진짜 가늠을 맞아요.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대놓고 물어보긴 참 실례인 것 같아서 제일 처음에는 인하우스로 계셨잖아요. 네. 그러면 인하우스에 계셨을 때랑 이렇게 프리로 나와서 활동하실 때랑 차이가 대략 많이 나죠. 많이 저는 근데 네. 사기업에서 일을 해본 적은 없어서 네. 정부기관에서만 일을 했기 때문에 네. 정부기관의 연봉이 그렇게 높진 않아서 네. 그래서 지금 프리랜서로 일할 때가 훨씬 더 많죠. 몇 배? 2배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축하드립니다. 근데 진짜로 물론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네. 많이 저희 시장이 위축되긴 했지만 네. 그 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네. 또 프리랜서가 되면 세금을 더 많이 냅니다. 3.3%. 네, 그만큼 보험료도 비싸지고요. 네, 내야 될 게 더 많으시니까. 많아집니다. 그래서 네. 챙겨야 될 것들도 네. 또 생기네요. 네. 이게 다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는 것으로. 저기서 한번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이게 통번역 대학원을 나와서 그 사기업 기준으로 아까 한 4천에서 5천 정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가장 최근에 발표한 자료를 한번 봤는데 2020년도 기준 근로자 평균 연봉이에요. 이게 2,895만 원. 그리고 석사 이상의 졸업자 평균 연봉이 3,914만 원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조사 결과랑 이제 사기업 기준으로 제가 공기업은 못 물어봐서 사기업 기준의 인하우스 통번역사 분들 이렇게 연봉을 비교해 보면은 네,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미 지금 한 2배 정도 올랐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나가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몸값을 더 올리려면 이제 그 인하우스 통번역사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저도 예전에 회사에 이렇게 소속돼 있었을 때는 월급이 정해져 있었고 이제 인하우스 통번역사님들도 월급이 정해져 있으니까 더 논할 게 없는데 만약에 프리랜서다 나는 진짜 워라밸도 추구하고 싶고 약간 디지털 노마드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하고 싶다. 그랬을 때에 프리랜서로서 내 몸값을 좀 올리고 싶다. 이러면 어떠한 전략을 취하는 게 좋을까요? 진짜 다 난다 긴다 하시는 분들만 프리랜서 시장으로 나오시는데. 각자 영업 비밀이 있겠죠? 이렇게 비밀을 제가 영업 비밀을 노출하라고 물어봐서. 경쟁이 워낙 네.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겠지만 통역사 시장에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그러다 보니까 각자의 전략들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나는 일을 무조건 많이 하는 게 좋다 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그쵸.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만 골라서 하겠다는 분들도 있고 그쵸. 각각 너무 그 스타일이 다르다 보니까 몸값을 올리는 방법은 제가 깨달은 건 그 많은 경쟁 속에서, 그러니까 치열한 경쟁 속에서 수많은 훌륭한 통역사들 중에서 나를 찾게끔 하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일정이 가능한 통역사를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뭔가 이렇게
뭔가 좀 본인 약간 그 특수 분야가 있는 통역사가 아니라 이때 네. 시간되는 통역사를 네, 찾는. 보통은 에이전시를 통해서 일을 네.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네네. 그렇게 되면 물론 그 해당 분야의 음. 경력이나 전문성도 보겠지만 네네. 일단은 일정이 되는 통역사들을 먼저 찾는 경우가 많고 네.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정말 일정이 돼야 일을 하는 아, 그쵸. 거겠지만 그렇지 않고 네. 어느 정도 연차도 쌓이고 네. 나의 전문 분야가 생기게 되면 네. 그냥 일정 가능한 통역사가 아니라 정달 통역사를 찾게 되는 거죠. 지금 그 정다의 통역사만의 그 특수 분야를 딱 네. 떠올려 보면은 전 진짜 딱 한 분야가 딱 떠오르거든요. 네. 법률. 그래서 저도 주변에 가끔가다 이렇게 로펌이나 지인분들이 너무 필요하다, 법률 전문 통번역사가 필요하다 이랬을 때 그럼 저도 딱 제일 처음 떠오르는 게 저자님이거든요. 그래서 가끔가다 이렇게 한 명 말고 한 두세 명 정도 좀 레주메를 보내주세요라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좀 물어봐요, 주변에. 그러면 다 진짜 딱 다 저자님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가요? 네. 모르셨죠? 저 몰랐네요. 모르셨죠? 네, 그래서 저 그때 좀 느꼈어요. 이제 본인만의 아무리 통번역사가 진짜 월요일 날은 뭐 진짜 IR 부서에 가서 통역을 하고 화요일 날은 뭐 갑자기 화랑에서 불러서 통역을 하고 이렇게 아무리 장르를 넘나들어도 딱 정말 정다혜라는 그 이름 첫 글자가 세 글자가 딱 있었을 때 가장 처음 떠오르는 그런 나만의 분야가 있어야지만 네, 빛이 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통역사님 보면서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또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수 있어요. 또 처음에는 저도 분야 네. 가리지 않고 들어오는 일은 다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제는 뭐 예술 분야 통역했다가 다음 날에는 IT 분야 통역했다가 네,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이제 네. 그런 기간이 조금 있었지만 네. 제가 인하우스로 처음 일했던 기관부터 시작해서 쭉 법률과 관련된 기관에서 일을 했었고 네. 또 나중에 공부도 더 하게 되고 이제 그러다 네. 보니까 점점점 이제 법률 분야의 일을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 나중에는 내가 네. 더 공부를 하고 싶고 전문성을 네. 쌓고 싶은 네. 이 분야의 일이 아닌 다른 일은 사실 받을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이것도 다 못하니까. 네. 와, 그럼 그만큼 특정 시장에서는 지금 통역사님 기준으로 따지면 법률 통번역 시장에서는 그만큼 파이가 이미 커지니까 일 정말 굳이 많아요. 네, 다른 네. 쪽까지 신경을 안 써도 네. 네. 간혹 네. 뭐 다른 분야 일을 하기도 네.하죠. 근데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우선적으로 받는 일은 네. 법률 분야 법률 일이 분야. 최우선적으로 받고 네. 그럼 어떻게 솔직히 이렇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법률은 전 개인적으로 법률 번역 수업 들어갔을 때 한국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영어도 이건 영어가 아니다. 네. 내가 알던 영어가 아니다. 이게 도대체 음. 뭔 말이냐. 진짜 이게 문법도 다 아닌 것 같고 진짜 다 아닌 것 음. 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추가적으로 또 공부를 더 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법률 쪽 분야를 더 파고드시게 된 걸까요? 제가 외교부에 들어가서 이제 네. 일을 하면서 처음 통상 분야를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네. FTA 협상을 따라다니면서 와. 네. 네. 근데 그 전에도 법률과 관련된 기관에서 일을 계속 했었지만 네. 또 이 국제법이라는 분야는 또 새로운 분야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법률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 법률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 분야는 너무 많아요. 법률이란 테두리 안에도 네. 너무나 많은 다른 장르들이 있고 와,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국제법이라는 것을 처음 접하게 되고 근데 FTA 협상이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건 그냥 내가 다른 분야 통역하는 것처럼 그때그때 구글링해서 찾고 내가 좀 리서치 해가지고 공부해서 할 수 있는 게 혼자 아니구나. 살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과의 과장님하고 각 과에 같이 있었던 변호사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제 대학원 다시 가게 된 거죠. 그럼 석사를 하시고 네. 또 석사를 하고 석사님이 끝나셨을까요? 네, 석사는 졸업을 했고 지금 이제 네. 박사 과정까지 수료를 한 상태예요. 와. 네. 지금 프리로 일하신 지가 몇 년 차시죠, 저자님?
100% 프리랜서로 네. 일을 한 건, 지금이 몇 년도죠? 2022년도 2022년도 네, 저희가 이었습니다. 2022년도인 걸로. 네. 한 7, 8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오, 그러면은 네. 지금 인하우스로도 꽤 계셨잖아요. 네. 전체로 다 합치면은 10년이 훌쩍 넘었네요. 네, 그쵸. 2010년도 졸업이니까. 와. 아니네? 잠시만요. 졸업 언제 저 이거 문과라서요. 졸업 언제 산수를 잘 못해요. 저희한테는 이게 산수입니다. 근데 졸업 언제 2010년도 졸업. 확실한 거죠? 네, 아, 네, 네. 맞아요. 아, 네. 그러니까 통번역대학원은 네. 2010년도 졸업. 아, 네. 네. 12년? 그럼 정말 12년 맞죠? 이제 아, 이렇게, 그러면 이제 네. 프리랜서 100% 프리랜서로 네. 일을 하는 건 더 줄어들겠네요. 아, 그죠? 그러면 총 일한 기간이 그럼 12년? 한 3, 4년 되는 것 3, 같아요. 3, 100% 프리랜서는 한 3, 4년 정도 4년. 되고 2010년부터 지금까지 하면 통역사로 일했던 기간은 12년이 와. 되는 거죠. 그럼 진짜 12년 그리고 첫 기관부터 약간 법률 관련된 거 하셨으니까 정말 법률 통번역 쪽에서는 10년이 훌쩍 넘으신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저 갑자기 든 생각인데 저 아는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통대를 졸업하시고 CPA 자격증 따시는 분들 계셨어요. 그런 식으로 뭔가 나만의 거를 딱 찾기 위한. 그래서 뭔가 저도 그래서 가끔가다 이렇게 영어 표현 같은 거, 그러니까 그쪽은 약간 좀 또 특수 본인들만의 또 용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물어보고 싶으면은 이제 네 CPA 자격증이 계신 분이 딱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뭔가 기사 쓸 때 뭔가 영어 표현이 이쪽 전문 표현에 맞나라고 확인을 하고 싶을 때는 네, 그래서 뭔가 딱 이렇게 A라는 분야에서 딱 이렇게 떠오를 수 있는 전문, 네, 자기만의 영역을 갖고 있다는 건 진짜 경쟁력인 것 같아요. 그러시면은 통역사님 이렇게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일하셨는데 하시면서 이건 제 옆에서 보기에는 진짜 일을 사랑하시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가요? 네. 진심으로 대하시는 게 보여요. 네. 그렇지 않고서는 진짜 저자님이 밤낮 없이 일을 하세요. 저녁에 연락을 해도 일을 하고 계시고요. 주말에도 뭔가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진짜 이거는 정말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 성장하고 싶고 달리는 거는 진짜 이건 좋아해야지만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통역사라서 이게 가장 좋았다, 이런 점이 좋았다라는 게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통역사로 일하면서 통역사가 아니었더라면 네. 해보지 못했을 경험을 많이 해본 거? 그게 아마 저한테는 가장 큰 추억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네, 그래서 특히 뭐 외교부에서 일을 하면서 정상 네. 행사를 많이 했던 거, 뭐 네. 순방 출장 갔던 거, 네. 이런 것들은 사실 통역사가 아니었더라면 내가 청와대에 갈 수 있었을까? 뭐 어떤 기회로 갈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네. 그리고 뭐 그런 그 정상들, 다른 나라의 네. 정상들을 내가 통역사가 아니었더라면 이렇게 바로 옆에서 대화를 할 수 있었을까? 이런 그런 생각들을 해보면 통역사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돼요. 네, 저자님 덕분에 그럼 오늘 통역사는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통역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정말 잘 알아봤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